당신 자백 안 하면 산족을 밀어버리겠다. 그리고 정유라를 평생 감옥에 넣어놓겠다. 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최순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강압적인 그래서- 분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그래서 하는 이런 이유예요. 공포 분위기에 이런 불법적인 수사를 응할 수 없다. 특검으로서는 우리는 그런 강압 수사한 적이 없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근데 그 장면에 만약 1시간 이상 있었다면 신문을 했다고 보이는 건데 그럼 당연히 녹화를 해야 되겠죠. 녹화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신문을 한 게 아닌 게죠. 신문을 하지 않고 1시간 이상 있었다면 그 급박을 한 게 되겠죠.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겠다면서 거꾸로 다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이 어떤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건데 밖에서는. 이미 검찰이 최순실에 관해서는 조사를 다 해서 기소할 것은 다 기소를 했잖아요. 이 최순실의 기소 죄명이 5개예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이 5개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수사를 하다가 특별검사에게 다 넘겨줬잖아요. 네, 넘겼죠. 특별검사는 이미 최순실 기소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특별검사는 최순실에 대해서 최순실에 협조를 안 하면 다른 특별한 죄가 있어야만 따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한 것이 업무방해란 말이에요. 이와야 돼. 예, 부정입학. 그것 때문에 그 명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궁색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최순실을 불러서 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고 최순실은 강압수사다 하고 버티고 안 나오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이런 궁색한 방법을 이렇게라도? 궁색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 씨 쪽에서 변호인하고 해서 이렇게 특검하고 각을 세우는 거는 단순히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분위기 나빴다 그런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온 것도 지금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를 늦추는 쪽으로 이 대리인단이 전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인도 많이 신청하고. 예, 최순실 씨도 거기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로서는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한 거는 그냥 법정에서 다투면 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일찍 협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저기 지금 안종범 씨하고 뭐 정호성 씨 이런 분들은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거기도 기소가 다 돼 근데 이제 있죠. 그분들은 그냥 나가는 그분들은 거예요? 그냥 가는 나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도 면에서 안종범, 뭐 차은택 이런 사람들하고 최순실 씨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해서 이제 자기네들 어떤 탈출 전략을 이제 좀 출구 전략 같은 걸 마련하려고 나가는 그렇죠. 그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있었던 그대로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간다 이런 입장인 거고 최순실 씨는 기소된 5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 부인하고 있고 헌재에 출석해서도 다 부인하고 특검에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로서는 아주 충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략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이제 이걸 사실은 구정전에서 바탕머리 여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분위기가 지금 이제 뭐 물 건너갔잖아요. 뭐 이번에 저기 이제 아니지. 이번 주가 여기인데요. 아니 그건 모르죠. 향정신성 뭐 약품을 뭐 먹었다든지 구술했다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 여성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여러 군데서 그런 조언을 한 것 같아요. 무제한으로 해라. 응? 기자들이 질문도 무제한으로 받고 뭔 무리하냐고요. 무제한으로 해라.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편하게 그 안 편할걸요. 얘기한다는 건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요. 얼마나 아프게 하는데요, 질문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대통령이. 아니 뭐 요새
트럼프 보니까 뭐 미국도 막 나갔는데 뭐 그냥 아 트럼프는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이제 막 취임했으니까 난내 얘기 질문 주지 않는다 이 다물어 샤라 쓰레기 언론 이러면서 바로 앞이나 손가락질 하면서 Sir, since you're attacking us, can you give us a question? Go ahead. No, Mr. President-elect. Go ahead. Mr. President-elect, Go ahead. Since you are attacking No, our news not you. organization, Not can you. you give us a chance? Your organization You is are terrible. attacking our news organization. Your Can organization you give is us a terrible. chance Let's to go. ask a question, sir? Go ahead. Sir, Quiet. can you state, Quiet. Mr. President-elect. Go ahead. can you state She's asking a categorically- question. Don't be rude. Mr. President-elect,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You're rude. attacking us.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rude. Can No, you I'm not give us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question. Can I'm you- not going to give you a can you state- question. can you state You are categorically- fake news. Sir, Go can ahead. you state categorically that nobody... No, Mr. President-elect, that's not Go ahead. appropriate. 헌법재판소 7차 변론에서 한 얘기인데 네. 느닷없이 대통령도 그럼 차명폰이 있냐니까 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예 위반이에요. 그것도 32조의 4 신설 조항입니다 이게. 중요 범죄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거나 대포폰을 썼다면 그걸 알고 사용을 했다면 명백히 범죄인데 청와대 측 대리인들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모르고 썼다. 모르고 썼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 얘기를 줘서 그냥 하는 쓴 거예요. 거다.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써요? 아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들이나 번호가 1년 번호예요. 앞자리 3번호 똑같고 중간 똑같고 그게 이제 비화기 전화예요. 예 비화기라고 그래서 비화기는 뭐예요, 그러면? 도감청이 안 되도록 기술적으로 전화를 하면 여기서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자동으로 속에서 암호가 바뀌어서 잡음으로 나갑니다. 잡음으로 나가서 그 같은 포맷을 갖고 있는 전화기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다시 또 바뀌어요. 목소리로 다시 바뀝니다. 군사 지휘관들이 전화는 거의 다 작전에 관한 내용을 할 때 반드시 비화기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이 중에.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은 그냥 1년 번호대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한 폰을 쓰고 네네네. 고위 인사들 경우에는 좀 예. 번호가 다른 걸 써요. 그게 이제 비화폰인데 비화폰. 거의 한 1000대가 지급이 돼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놔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누구 이름인지도 그 비서관조차도 모르는 그런 핸드폰 가지고 최순실하고 통화를 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이거는 국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지. 아니, 이유가 냈잖아요. 최순실이 비화기를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차명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화할 때는 이제 비하기 폰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고적을 쓸 때만 이제 대포폰 내지 아니, 차명폰을. 정상적인 지시와 정상적인 보고라면 도청을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도청하는 붙잡으면 그리고 되지. 우리 대통령도 왜 비화폰을 쓰냐 하면 그게 꼭 국내에서 누가 국정원에서 대통령을 도청하는 게 아니고 국제 스파이 기구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고 이북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거든. 만약 대통령이 이 대포폰 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북한이나 혹은 뭐 외국 정보기관 이런 데서 그거를 도감청했다고 생각해 봐요. 창피해 죽겠어 정말. 하여튼 우리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 혹은 대포폰을 썼다 이건요 아마 국제적으로 또 가십거리로 나갔을 겁니다. 비웃음거리예요 진짜. 저는 이제 김기춘 씨 구속되는 거 보면서 감회가 좀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검사 임용이 된 게 1964년도인가로 알아요. 그다음에 유신헌법 초안 만드는 데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네, 파교도 그 당했. 대공부장부터 시작해서 대공수사국장까지 했고요. 민주화된 후에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삼성 국회의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근 50년을 공직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나 대공수사국장을 할 때 민청학년 사건, 뭐 2차 인혁당 사건이 8명 사형시킨 사건이고요. 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이며 그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이며 뭐며 해서 지금 재심 무죄 판결 받은 건이 20건이 넘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간첩 사건 이런 것 네네네. 중에서 이런 수많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만든 인권 유린의 역사가 있는 분인데 겨우 그 중에는 블랙리스트 가지고 구속이 된 걸 보면서 아니 제가 그 중에는 본인이 그 주도한 것이 있고 주도하지 않은 것이 있고 내가 바로 그 말이에요.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집행했는지 그거로 검사를 그것으로서 하고. 실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차단을 한다면 그건 이제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총설계자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사실 최순실 게이트에 진짜 몸통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인구에 회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색해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겨우 그리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정권 들어와서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무수석에 또 문체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이행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대통령이 검찰이 보는 대로 이 블랙리스트를 최초에 지시한 사람이라면 그럼 이건 다 정범이죠. 이라면 그 누가 그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핵이 됐어요. 비서실장은 구속이 됐어요. 정무수석 출신도 구속이 됐어요. 경제수석이 구속이 됐어요. 거기다가 보건복지부장관 문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화체육부 장관의 그런 두 사람이야 또. 그러면 청와대와 내각이 무슨 범죄 집단의 수뇌부처럼 돼버렸어요.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탄핵에서 다퉈보겠다고 지금 계속 변호인들 시켜서 지연전술 쓰고 있게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 풍경이. 그런 말이죠. 다른 분 좀 짚어본다면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또 뭐 머플라하고 또 해가지고 5시간 뭐 이렇게 시돈이 신선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이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에서 9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주변에서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선에서 이기려면 적극적인 어떤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다. 해서 경선승리 어떤 그 자신감을 표출했는데 이거는 선수가 그 정도 자신감은 아니 가져야. 근데 네. 제가 보기로는 안희정 지사는 올라오고 아직도 근데 이제 뭐 이재명이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는 뭐 거의 부동입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만 네. 보면 안희정 지사는 올라오고 이재명은 내려오는 추세고 그리고 박원순과 김부겸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죠. 반등의 기회를 전혀 못 잡고 있다. 지하실에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게 안희정이 올라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이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별 대수롭지 않은 후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얘기를 할 때 보면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 정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더 성장을 하면 가령 문재인 후보가 된다고 합시다. 능력 메이터로 지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나 안희정으로 봐요. 완벽한 보완제예요. 문재인 후보가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안희정 후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이 똑같이 갖고 있고 없는 것이 똑같이 없어요. 예. 있는 것도 있잖아요. SNS도 더 많이 하시고. 아니에요. 아니, 빅데이터에. 예, 전체로 봐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반가운 사진이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그 MBC 기자로 이제 계실 때 네네. 우리 저 손석희 지금 이제 JTBC 사장님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그 같이 하셨었죠 뉴스를. 네, 같이 한 적도 있고 손석희 앵커 지금 사장님이 사실은 제 1년 후배입니다. 아 후배세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아.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무게를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가방이 바뀌었네요. 야.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 연락을 네, 좀.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편이죠. 그런데 아. 지금은 서로 위치가 그래서요. 원래 언론이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거든요. 을이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거 아세요? 정치인하고 파리하고 공통점. 뭐죠? 신문이 이제 언론을 대변하는 네. 영역이잖아요. 한 방으로 죽일 수 있다. 이런 유머들은 많이 써먹을 때가 있나요? 저희가 언론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 근데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예전에 한성규 의원님도 같은 MBC. 네, 한성교 의원님도 후배죠, 제. 아 그러시구나. 와 대모시네요. 아. 네. 근데요, 저는 지금 보고 네. 놀란 게요. 이 손석희 사장님과 우리 박영선 네네. 의원님, 저는 이거 오늘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 예. 이게 몇 10년 이상 지났을 텐데 어떻게 제가 지금 보기에 똑같아요? 김구라 선생님 위치가 좀 약간 위태위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또 코멘트를 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니 그 누리꾼사에서 굉장히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요. 엄마가 이혜원, 이모가 박영선이면 아주 그냥 애가 죽어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저희 애들이 들으면은 엄청 공감할 것 같아요. 막 공감 100%막 이러면서 난리 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뭐 엄마 때문에 죽겠다 막 이러는데 PC방 같은 데 가 있으면 제가 막 밤에 돌아다니면서 막 잡아오고 이러니까 아, 그러세요? 애들을 못 살게 굴죠. 그럼 본인은 어떤 어머니세요? 저는 굉장히 인자한 어머니.